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7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이고 자료에 의해서 크게 6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가 종부세이고, 두 번째는 양도세, 세 번째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공급대책 등이 있고, 기타로서 일부 내용이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현행 0.6%에서 3.2%인데요. 1.2%에서 6%까지 모든 구간에서 약 2배의 증가되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처분을 1년 미만에 하게 되면 현행은 40%인데 70% 정액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일 경우는 기본세율인데요. 약 6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고, 다주택자일 경우는 규제지역의 2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중과 20%를 하겠다는 것이고, 3주택 이상일 경우는 기본세율의 30%를 중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2주택일 경우에는 현행 가격 대비해 가지고 가격별로 1에서 3%인데요. 8%로 정액하겠다는 것이고, 3주택일 경우는 현행 마찬가지로 가격별로 해서 1에서 3%인데 12%로 취득세를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일 경우 현행 4%에서 12%, 그 다음에 법인은 현행 1에서 3%인데 마찬가지로 12%로 정액하고, 거기다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유세를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4년 임대는 폐지하고 8년 매입 임대 폐지하는데 아파트만 폐지를 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8년 매입 임대는 장기 10년으로 바꾸고 주택 임대 사업자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대책인데요. 생애 최초 물량 민영주택으로 확대를 하는데 분양의 20%이고, 생애 최초 플러스 신혼부부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4인 가족 기준일 경우에는 809만 원이 됩니다. 기타 2인 가족 등등인데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로는 도심 고밀 개발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세부 내용 중에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관한 내용,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내용, 다주택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본 내용을 보면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은 둔화했는데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하고요. 용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 마이스 개발 등은 개발 사업에 따른 과열 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후 관망세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이스라는 것은 여기서 기업회의라든지 포상관광, 컨벤션, 그 다음에 전시의 네 분야를 통틀어서 말하는 서비스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망세인데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는데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이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 가격 상승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네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의 세부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인데 특별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다 하고요.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데 공공분양 소득 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맞벌이일 경우는 1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민영주택에 대한 소득 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는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본표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경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되는데요.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100% 감면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1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은 아마 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빌라이나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역에서 역세권이 아닌 역에서 상당 부분의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또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는 아마 존재하나 수요층이 많은 뭐 직주 건접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발표한 내용이니까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수도권이 그 4억 원인데요, 5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민 부담 경감으로
서민 부담 경감의 내용으로서 중저가 주택 세산 세율을 인하하겠다는데 이거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하겠다는데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 호 이상을 추가 확대하겠다는데 이 내용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추후에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데요. 규제지역의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안인데요. 본 내용은 지금 이 도표를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잔금 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인데요. 6.17 대책으로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 잔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의 보완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기존의 수분양자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에 경과 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청 포함해서요.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마찬가지로 대출 금리를 버팀목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청년 만 34세 이하일 경우에 전세일 경우는 0.3%를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도 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보면은 월세도 청년 전용 고정부 월세 대출 금리를 0.5%를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네요.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실무 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인 추진 상황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는데요. 다주택자일 경우에 개인일 경우에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구간별로 1.2%에서 6%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본표를 보시면서 2주택자와 3주택자 있는데 개정 내용은 3주택 이상일 경우에 현행의 0.6에서 3.2인데요. 1.2에서 6.0%까지 이렇게 상향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5에서 85%이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에입니다. 이 내용 꼭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법인인데요.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 세율은 6%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개인 최고 세율을 단일 세율로 적용함을 발표했는데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법인으로 개인 이름 법인으로 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과세 표준일이 매년 6월 1일인데요.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차익을 환수하겠다는데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1년 미만일 경우에 40%인데 해당해 70% 인상하고 2년 미만일 경우에 기본세율을 60%로 증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인상하는데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데 기본세율이 6에서 42%이고 거기에다가 10% 또는 2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2주택 경우에는 그 중과가 20%, 3주택일 경우 30%를 중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부담이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요. 그 다음에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인상하는 겁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데 2주택자일 경우에는 8%, 그 다음에 3주택자일 경우는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12%를 취득세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본표에 의해서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2주택부터 해가지고 법인까지 주된 내용이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큰 변동이 없지만 마찬가지로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래 수탁자인 신탁사가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이제는 신탁사인 수탁자가 아닌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보완 내용인데요. 임대 등록 제도가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하고요.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 임대로의 유형이 전환이 불가피하고 세제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가 합니다. 그 외에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하고 공적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폐지 유행 관리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말소되고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 시에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임대 의무 준수 위반에는 본래 과태료가 있었는데 그 과태료들을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하고요. 사업자 관리가 방안으로서 매년 등록 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을 정리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 행정 처분을 하겠다 합니다. 등록 임대 사업의 내실화의 방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고 임대료 정액 제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핵심 의무 중점 점검하겠다 합니다.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겠다는데 여기에서 임대료 정액 제한은 5%입니다. 5%이니까 꼭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인데요. 이 본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니까 통과되고 나면 그리고 후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6.17 대책의 보완책으로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7월 10일 현재 발표된 내용인데요. 약 한두 시간 전에 발표된 정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